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100만 갈 수 있게 신의 한수 여러분들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천 버튼 팍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새해에는 어떤 인물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까?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성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홍준표 대표. 네, 새해에는 또 어떤 이슈로 국민들에게 다가올지 잠옷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최근에 한 열흘만 딱 보면 네, 이 보수 쪽에서 가장 뜨거운 정치인은 홍준표입니다. 네. 어떤 뭐 좋든 나쁘든 간에. 그리고 네. 아까 황교안 우리 전 총리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 좀 신비에 가려져 있고 정적입니다. 그런데 홍준표는 반대로 아주 역동적입니다. 네. 특히 이제 저도 깜짝 놀란 게 홍준표가 홍카콜라 TV를 할 때만 해도 10만까지 연전을 갈 줄 알았지만 네. 16만을 돌파할지는 몰랐는데 네. 이미 그 개국한 지 열흘 만에 거의 한 15만 돌파된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16만 이미 돌파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어제죠.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그 무슨 팬들한테 서비스한다고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네. 했는데 그때 뭐 접속자가 10,000명 넘었다고 하고 예, 했는데 대단합니다. 예, 그거 보면 나름대로 이제 홍준표는 뭔가 좀 중심 자리를 잡아가는 듯한 그런 인상인데 저도 이제 이 기사로 이제 쭉 보니까 홍준표는 역시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는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쭉 보니까 뭐 결정적인 주제는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현 정권도 탄핵감이다. 뭐 이게 이제 첫 생방송에서 홍준표가 말한 헤드라인을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홍준표라는 정치인은 검사 출신입니다. 아시다시피. 네. 그리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법적으로 굉장히 빠삭한 사람인데, 자, 문재인이 집권하기 전에 과거 정부, MB 정부 민간인 사찰을 뭐라고 했습니까? 탄핵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기들도 탄핵감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탄핵이 쉽지 않다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 구성이 탄핵을 하기는 조금 쉽지 않다. 그럴 구성이 아니다. 현실적인 진단입니다. 네. 그리고 이 김태우 문제가 이제 나왔는데 여기에서 아까 우리 잠시 언급했지만 청와대가 미꾸라지라고 했다. 그러면 신재민 5급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쏘가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권 내부의 폭로자들이 등장했다는 것은 정권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제가 볼 때는 역시 명쾌한 홍준표식 독설 진단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홍준표식 그 아이디어는 나옵니다. 왜? 자기는 신사무관이 폭로는 믿는다. 왜? 이걸 폭로해서 신재민이 얻는 이익이 뭐냐?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러면 정의다. 정의로운 폭로다.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홍준표는 살아있네. 예. 살아있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분이 두 개의 무기를 갖고 지금 뛰고 있습니다. 예. 하나는 유튜브. 이게 더 강력합니다. 지금. 그렇지만 늘 SNS를 합니다. 한 번씩. 아, 그렇죠. 소통하고 있죠. 계속 소통하고 있죠. 특히 이제 이 유튜브는 좀 이렇게 제가 보니까 신의 한 수나 우리는 굉장히 순발 이렇게 막 금방금방 막 비판도 하고 막 만드는데 아직 콩카콜라는 제가 보니까 조금 늦어요. 예. 좀 우리가 한 이야기하고 나면 한 일주일 뒤에 그게 그래도 많이 봐요. 뭐 어쨌든 간에 예. 어쨌든 뭐 이 속도는 늦다. 그렇지만 홍준표의 SNS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홍준표가 무섭다는 게 전 엊그제 나왔던 그 홍준표의 글입니다. 자, 세게 이야기합니다. 한때 국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공주를 마녀로 만들어버린 것이 정치다. 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공주로 되돌릴 기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지만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헌법상 탄핵에는 재심이 없다. 그러니까 이분은 솔직히 이제 홍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 욕을 먹는다는 걸 압니다. 이분은 머리 좋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는 거는 저는 이거는 홍준표의 용기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확장성은 좀 떨어집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모두 힘을 합쳐서 다시 집권하는 방법밖에 없다. 응? 그런데 총구를 내부로 돌려 맞아요. 보수우파 분열에 앞장서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분노하게 된다 하면서, 그래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는 말이 나돌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또 본인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아직도 박근혜 감성팔이로 정치 자금을 걷거나 유튜브로 돈벌이에만 몰두하면서 정치적 연명을 해가는 사람들을 보면 가증스럽기보다는 측은하다. 측은하다. 신의 한수 보고 이야기한 거 아니겠죠? 저희는 뭐 팔 수가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팔려면 파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저희는 팔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네, 저희는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성팔이, 바른 소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쵸. 저는 그냥 홍준표가 이름 내면서 참 멋지다. 멋지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좌파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그런 부류는 극소수라고 보기 때문에 전혀 상대하지 않는다. 세상이 그들의 비겁한 실체를 알 날이 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뭐 특유의 또 그 말 있지 않습니까? YS가 쓴 말. 네. 언젠가 업을 치를 때가 올 겁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때 쓰는 말이다. 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원래 YS가 좀 썼는데 MB도 좀 썼고 홍준표도 쓰고 뭐 씁니다. 기차는 갑니다. 기차는 갑니다.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TV 홍카콜라 이어가지고 뭐죠? 프리덤 코리아? 코리아? 예, 아, 프리덤 코리아. 프리덤 이번에 코리아. 그 예. 외곽 단체. 예. 어떤 그 앞으로의 보수 우파의 가치와 정책을 시민단체 만들 수 같은 있는 거죠. 싱크탱크를 네. 하나 발족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축을 가지고 홍준표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제 그 홍준표의 이 라이브 방송에 질문들이 막 쏟아졌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그 우리 신 대표가 물어봤던 겁니다. 당권 도전. 내년 초 한국당 전당대회 출마할 계획이 있느냐. 지난번에도 프리덤 코리안가 그거 할 때도 그 소주제는 묻지 마라. 나는 지금 관심이 더 큰 데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번에도 아직은 유튜브 방송하고 프리덤 코리아 포럼을 시작하는데 전력을 쏟기 때문에 전대 출마까지는 생각 안 해봤다. 면서도 목표야 나라를 한번 운영하는 것. 아, 대권 무슨 도전이죠. 말입니까? 그렇죠. 네. 나라를 운영해 보겠다는 것은 대통령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마 욕심을 드러냈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보면 홍준표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는 꿈은 확실해 보이고, 확실하죠. 다만 그 과정에서 2월 말 3월 초쯤에 있을 거로 예정되는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도 50대 50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네, 50대 50.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는 당대표를 해본 사람입니다. 황교안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황교안 같은 경우는 바로 대통령 선거 나가게 될 때는 당신이 당을 위해서 뭐 했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만, 홍준표는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이 장점 단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홍준표 대표가 나가게 되면 명실상부하게 당에 대한 장악력과 그 다음 대선 주자로서의 가능성이 같이 주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떨어진다면, 아, 그건 끝나는 거죠. 예, 둘 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 홍 전 대표는 TV 홍카콜라가 생각보다 대박입니다. 엄청나게 크게 성공했기 때문에 이것만 쥐고 있어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대권 후보로서의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본인의 판단이지만, 제가 볼 때는 양쪽 다 저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할 수 있다면 네. 욕심낸다면 사실은 당대표도 하고 하는 게 좋죠. 본인 욕심. 근데 가능하겠냐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지금 뭐 황교안, 홍준표, 오세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과거에는 뭐 이낙연, 유시민 등등만 있고 이재명만 있고 이쪽은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 사람이 들은 게 없었어요. 얼마 전이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반대로 저기는 대권 후보들이 다 지금 한 명씩 날라갔어요. 살아가야지. 밑으로 날라가, 폐륜으로 날라가, 형뭐 정신병, 어쨌든 뭐 강제 입원. 아유. 지금 그런 데는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언젠가
사라질지 모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무서워요. 사라져 버립니다. 한 명씩, 두 명씩. 지금 사라지고 근데, 있습니다. 근데 보수는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이번 당대표가 누가 되면 또 기회는 그분 말고 다른 분이 좀 줄어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난 거 아닙니다.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당대표 된 사람이 반드시 다음에 대통령 후보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죠. 항의나면 오히려 이번에 떨어져서 일치월장 칼을 갈면 뭐 될 수도 있는 될 거죠. 거. 하도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판을 보면 보수가 저는 오히려 지금 선택권이 넓어졌다. 뜨고 있다. 예. 왜냐하면 어쨌든 각자들 다 자기 지지 세력이 다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릅니다. 자 보니까 홍 대표는 열혈 지지자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황교안은 여론조사가 있고 오세훈은 젊은 사람들과 의외로 오세훈이 영남 쪽에서 좀 여론조사 보면 좀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 또 황교안은 서울 충청도가 잘 나오고 뭐 등등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까지 여론조사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표본이 작기 때문에 뭐 솔직히 뭐 1000명 했는데 그 중에서 뭐 15% 이당한테 가고 어디 가고 하면 뭐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보수가 커지고 문재인 인기가 떨어진다고 하면 이쪽은 확장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그 컨벤션 효과 때문에 또 한 번 더 쭉 올라가죠. 올라갈 겁니다. 네. 그때를 대비하면 홍준표의 고민은 깊어질 겁니다. 특히 TV 홍보가 올라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거가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인의 그뭐 니트부터 시험지. 왜냐하면 롤모델이 될 수도 있어요. 김문수 지사가 사실은 참 유튜브를 잘해가지고 한때는 1등이었는데 지금 홍준표가 짧은 시간 시간은 초월해버린 거예요. 예.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뭐 시간 문제죠.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홍준표는 살아있네. 아직 살아있네. 있고. 그리고 문재인이 죽을 쓸수록 보수주자들에게는 기회가 온다. 온다. 그리고 어쨌든 뭐 다 떠나서 홍준표 대표가 이제 그 김정은에 대해서도 몇 마디 했습니다. 예. 했는데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야 된다. 서로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깠는데 결국은 이 말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맞죠. 뭐 예. 무슨 내용도 없이 뭐 오기만 하면 사람만 오면 우리 다 환영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황교안 전 총리한테 했던 그 욕설을 떠나서 그건 뭐 완전 저주인데 맞습니다. 그런 자들과 우리가 지금 아무런 뭐 이유도 없이 악수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배려도 없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대 정신에 맞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먹습니다. 먹습니다. 근데 지금은 판때기가 보수로 오고 있고 오고 있다. 오늘 우리 1월 1일 신년 특집으로 하는 3명 다 제가 볼 때는 다 가능성이 큽니다. 크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까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보수는 취업시키고 다 같이 가야 됩니다. 누가 홍준표. 나쁘고 좋다 이렇게 안 합니다. 올해 신년 이 홍준표 우리 운세가 지금 뜨고 있습니다. 전 대표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알았는데 최근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아주 공정하게 이야기합니다. 공정하게. 홍준표 대표가 좀 점을 좀 믿습니다. 네.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뭔가 점이 좀 잘 나온 듯한 그런 뭐 본인이 그런 느낌도 네. 있고 그 뭐 해피 뉴이얼인데 여기도 올해 정치인 홍준표 한번 꽃피워 보시라. 저는 덕담을 뭐 드리고 그 생방송을 봤는데 저는 들어가서 제가 또 질문하면 또 사람들이 시대식이다 할까봐 그건 못하고 예, 저는 이런 거를 질문해보고 싶었습니다. 예. 날이 춥습니다. 빨간 넥타이가 아니라 빨간 내복을 입으셨습니까? 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입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빨간 팬티 입습니다. 제가 압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하여튼 또 그런 자신만의 어떤 그 지키고 싶어 하는 예. 어떤 선수들은 그러잖아요. 나는 자기 며칠간, 최면 예, 좋습니다. 그거. 면도 안 한다. 나는 며칠간 목욕 안 한다. 예, 이렇게 해갖고서 나가서 경기력을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 홍준표 대표도 그런 빨간색의 힘을 받아서 예. 올해 한 해는 승승장구하기를 또 기대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혹시 수염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아, 그건 뭐 비밀입니다. 아, 이거 있습니다. 수염을 기르면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 홍준표 대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말이죠. 홍준표 대표를 비난하는 일부
그 유튜브 방송 일부가 아니네 하나인데 그런 방송이 있는데 장사 열심히 하십시오. 그거하고 잘 안 됩니다. 남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홍준표 대표도 잘 되고 황교안 총리도 잘 되고 또 마지막 다음 방송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오세훈 시장 하면 우파를 망하게 한 근본을 제공한 인물이다 이런 비난도 있는데 어쨌건 장점과 단점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이제 45만인데 50만 이달 안에 가야 됩니다. 홍준표 대표는 홍카콜라가 한 달에 20만도 갔는데 신의 한 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안 누르신 분들 추천 버튼 팍팍 눌러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